릴리즈 풀이 작동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토 릴리즈 풀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자, 론치 앱이 시작되는 거죠. 앱이 시작되어서 글자 잘 보이시나요? 앱이 시작되고 다음에 앱 이니셜라이즈다. 앱이 초기화가 됩니다. 초기화가 되고 다음에 메인 립을 불러와요. 그럼 메인 립이라는 게 뭐냐? 립이 뭐냐? NIB가 뭐냐?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들어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은 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wait for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걸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이폰에서 앱을 구동을 했습니다. 앱을 구동을 하게 되면은 손가락으로 터치를 딱 하죠. 터치를 딱 하면은 앱이 시작되면서 앱이 초기화되면서 립을 불러오고 난 다음에 사용자의 어떤 동작을 기다리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동작을 하면은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서 이벤트 루프라고 하는 것이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그죠? 이게 보니까 자, 사용자 어떤 동작, 그죠? 동작을 수행하게 되면은 그 동작을 처리하는 과정이 이것이 바로 이벤트 루프입니다.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죠. 이것을 이제 핸들 이벤트를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토 릴리즈 풀이 만들어지는 것이 언제냐니까 바로 이벤트를 대기하는 시점 이후에 바로 만들어집니다. 풀이 만들어져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해당 이벤트를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가 처리되고 난 다음에 다음 이벤트를 기다리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벤트 드리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드리븐 사용자가 어떠한 동작을 수행하면은 그 동작에 대응하여 앱이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을 하고 그 동작 반응이 끝나고 나면은 또 다른 사용자의 입력을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또 사용자가 어떻게 대응하면은 또 동작이 발생을 하고 이벤트가 처리가 되고 이벤트가 끝도 없이 처리되는 거죠. 앱이 종료가 되지가 않아요. 언제까지? 배터리가 다 소모될 때까지 앱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돌릴 수가 있죠. 사용자 동작이 이어지기만 한다면. 어쨌거나 사용자 동작이 한 가지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의 이벤트 이렇게 루프가 돌게 됩니다. 뱅글뱅글 도는데 이때 풀을 만들어요. 풀이 뭐라 그랬죠? 바로 가비지 컬렉션. 일종의 가비지 컬렉션은 아니에요. 가비지 컬렉션은 조금 다르긴 한데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약간 다릅니다. 나중에 메모리에서 비워낼 그러한 인스턴스가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들의 주소를 똥똥똥똥똥똥 담아 들어가는 거죠. 담아 두었다가 프로세스가 끝났다. 하나의 이벤트를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끝나는 그 시점에 그 풀을 왕창 비우게 됩니다. 휴지통을 비우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풀은 다시 원위치, 다시 빈 상태가 되겠죠. 그죠? 다시 비어 있는 상태에서 또 사용자가 어떤 이벤트를 했다. 그러면 그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각종 메소드들이 막 호출되고 각종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막 뭐 난리 벚꽃장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 난리 벚꽃장이 벌어질 때 각각이 생성되는 오브젝트들을 메모리에 불러오고 그 메모리에 불러온 오브젝트들의 위치, 주소, 그 주소들이 다 오토 릴리즈 풀에 담긴다는 거죠. 어떤 것만 담긴다? 오토 릴리즈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을 경우, 그죠? 명령이 주어졌을 경우 해당 오브젝트가 바로 이 풀 속에 똥 들어간단 말입니다. 똥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벤트가 끝날 때 돼서 이 풀에 들어가 있는 그 오브젝트들이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을 싹 비우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런 다음에 사용자가 터미네이트 하면은 exit 앱 이벤트를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앱이 종료되는 겁니다. 여기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나요? Object auto released here. 그죠? 만약 여기 이 시점에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어떤 한 시점에서 어떤 메소드 내에서 어떤 오브젝트가 auto release라고 하는 동사와 결합을 했다. 그죠? 그 동사와 결합한 주어가 되는 오브젝트죠. 그 주어가 바로 이 풀 속에 들어가는 시점이 바로 여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걸 다시 생각하고 위에 있는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힙과 스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어떤 펑션이 호출됐을 경우 스택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스택의 역할은 뭐냐니까 해당 펑션이 해당 하나의 함수죠. 메소드도 있으면 하나의 펑션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의 메소드, 하나의 펑션, 하나의 동사죠. 통칭해서 하나의 동사가 어떤 일련의 동작을 완료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수를 만든다. 어떤 변수들을 생성한다. 변수에다 값을 담는다. 그 담긴 값들이 어디 들어가냐니까 바로 스택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힙은 약간 다릅니다. 힙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냥 오브젝트는 다 힙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브젝트. 그죠? 오브젝트 말고 프리미티브 데이터가 스택에 들어간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는 힙에 담고, 그죠? 그 오브젝트에 대한 포인트는 어디에 담는다? 포인트 변수 자체는 스택에 담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힙 자체는 실제 물건을 쌓아놓은 창고. 이거 스택은 뭐다? 각 창고의 각 블럭에 들어있는 물건들의 목록표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스택입니다. 당연히 스택이 훨씬 가볍고 훨씬 더 빠르죠. 힙보다. 자, 얼록과 이닛입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컨비니언스 메소드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얼록과 이닛이 결합된 거, 그렇죠? 얼록 이닛 혹은 new와 결합되어 있는 해서 ns 스트링 얼록 이닛에서 하나의 인스턴스를 만들죠. 그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릴리즈를 해줘야 합니다. 그죠? 얼록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얼록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오브젝트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릴리즈 해주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앞장에서 얘기했던 청소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내다 버리는 거, 우리가 직접 폐기물 집화장에 가서 버리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얼록과 릴리즈가 되고, 그렇지 않고도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록과 이닛을 쓰지 않고 얼록이나 new나 copy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얼록, new, copy 이 세 가지 방법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또 다양하게 인스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렇게 만들어진 인스턴스들은 시스템이 알아서 오브젝티브-C 엔진이 알아서 메모리를 관리를 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컨비니언스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비니언스 메소드 혹은 팩토리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ns 스트링 해서 스트링 했죠? 이건 역시도 어떻게 된다? ns 스트링과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문장 자체도 ns 스트링 클래스에 속하는 하나의 인스턴스를 만들으라는 말입니다. 만들어서 그것을 string1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담아라 말이 되죠. 그죠?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우리가 릴리즈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릴리즈 하는 것은 뭐다? 얼록과 이닛으로 만든 것만 릴리즈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컨비니언스 메소드는 일종의 오토 릴리즈로 자동적으로 오토 릴리즈 풀에 담기고 자동적으로 비워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것이 컨비니언스 메소드. 자, 릴리즈와 얼록이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전에 우리 살펴봤었죠? 그리고 풀을 만드는 방법, 오토 릴리즈 풀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만들면 되죠. ns 오토 릴리즈 풀 해가지고 풀 해서 오토 릴리즈 풀 얼록 이닛. 오토 릴리즈 풀 이것 자체도 하나의 클래스죠. 그죠? 따라서 이 풀 자체도 뭔가요? 풀 자체도 하나의 인스턴스 오브젝트입니다. 그죠? 이 인스턴스 오브젝트의 역할은 뭐다? 다른 인스턴스 오브젝트들을 담아서 프로세스가 끝날 때 메모리 공간에서 지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각종 메소드들의 동작 내용입니다. 그죠?